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요. 제가 간평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에 대한 간단한 방향과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기 그림 보시면 네,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네, 여기 뭐 보이세요? 네, 여기 쫙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경제학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찍 시작해서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한다라는 게 사실 경작이 어렵다는 것보다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왕도다라고 하면은 뭐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은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 또 어느 정도 눈이 팍 트이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까지 계속 달리셔야 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해서 사실은 더 와닿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간평사 시험 통계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0회 올해 1차 시험의 채점의 통계를 보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합격률이 42.2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시치고는 낮은 합격률은 아닙니다. 보통 1차 시험 했을 때 뭐 노무사 시험 정도 빼놓고는 그래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직 간평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합격자 수가 뭐 300명 뭐 이렇게 막 많이 500명, 700명 되지 않기 때문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아직 2,000명 정도 밖에 되진 않는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합격한 다음에는 뭐 사실 어떤 자격증보다 훨씬 더 괜찮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응시 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뭐 말 그대로 2차의 합격자 수가 굉장히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률이 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1차보다 2차를 좀 더 많이 준비합니다. 1차는 합격률이 한 50%니까 설마 10명 중에 5명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2차를 준비하다가 1차가 떨어진 또 실력자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내가 처음 입문한다 하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입장이면은 1차에 제가 봤을 때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진짜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안일하게 대응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제 생각에는 안일하게 대응한다라는 얘기는 너무 좀 늦게 시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습이 중요합니다. 기본 내용을 들었다라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경향을 잘 파악해가지고요. 반복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론은 다 들었는데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 보통 3월 초나 2월 말에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좀 자신의 어떤 내공으로 승화가 되지 못해가지고요. 뭐 그냥 또 시간 제한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아는 거랑 시험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요, 뭐 경제학하고 회계학이 관건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학인데요, 평균 점수는 50점 겨우 됩니다. 회계학도 만만치 않죠. 이것도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꽈락률도 보면은 경제학은 거의 한 20%가 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과목이 꽈락돼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뭐 올해는 회계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역시 또 한 40%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학과 회계학만 안정적인 점수를 차지하게 되면 민법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좀 굉장히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과 민법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복을 하시게 되면 1차는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할 수 있는데, 2차가 만약에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두 과목 1차 과목을 잘 해 두시면 그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그렇죠, 동차로 준비를 하셔도 안정적으로
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꽈락률에다가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합격하는데 특히 1차 합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학과 회계학이다. 그리고 2차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가 유예로 공부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럼 1차를 다시 봐야 되는데 이 두 과목에 두려움이 좀 없다라고 하면 손쉽게 그 다음 연도 해에 1차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유예돼 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2차 하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공부에 전념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학 되게 중요하다, 이거입니다. 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일찍 시작해야지 수험생이 합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케줄을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학원의 종합반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학원의 종합반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스케줄을 거기 쫙 맞춰서 그 커리를 따라가시면 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케줄과 커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다 짜면 좋겠지만 그것도 에너지와 신경과 이런 것들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는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 수험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제학이에요.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꽈락만 면하게 해주세요. 한 60점만 받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공부는 정작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걸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학 시험이 회계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뭐 간평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마다 좀 약간 특색이 있어가지고 출제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제 강의를 듣거나 제가 있는 학원을 오지 않으시더라도 기본 강의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땐 10월 이전에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11월, 12월, 1월 이렇게 좀 다른 과목과 보조를 맞추면서 객관식 공부를 차분히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말부터 2월까지 좀 중요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을 하시게 되면 쉽게 경제학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막 12월이나 1월까지 기본 강의를 막 마무리 끝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객관식 문제를 잘 안 풀다가 나중에 혹시 2월 말에 뭐 핵심 요약 강의로 해서 어떻게 점수가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 강의 듣다가 요약 정리하면 내용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객관식 문제에서 답 푸는 어떤 문제풀이, 클로, 편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럼 객관식을 잘하면 어떻게 기본 강의 좀 덜 들어도 될까요? 또 그건 또 안 됩니다. 전체적인 보는 시각을 길러야 되는데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게 되면요. 약간만 응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결론 하나는 좀 일찍 시작하자. 이게 제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일찍, 아셨죠? 잘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10월 이전에 끝내자. 이게 둘 다 일찍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원에서 여기 보니까 뭐 갑질 종합반을 해요. 학원이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내리고 질은 올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학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문의를 드리고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제가 되겠는데요. 학원 홈페이지 가면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제 사진을 공개하기가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요거는 원래 이 슬라이드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초상권을 침해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 사진을 여기다 넣으려다가 그냥 넣지 않고 그냥 이분 사진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학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각 과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양력이라든가 뭐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차 종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최고의 강사분들로 이렇게 딱 구축되어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하면 이것만은 꼭 지킬 건데요. 이 포스트잇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공약 이렇게 이것만은 지킨다.
잘 쓰고 있죠. 이 손은 제 손은 아니겠고요. 당연히 제 손은 당연히 투박하겠죠. 자, 아무튼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최소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론 강의를 한 다음에 복습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론 강의를 한 다음에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복습 문제를 잘 못 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작년보다는 좀 시간 시수를 좀 늘렸습니다. 사실 경작이라는 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시수를 좀 늘리는데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합격과 관련된 시간, 전체 합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복습 문제를 좀 풀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카페와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방향을 잘 잡고 계신가 라는 것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열심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TV 있죠, TV. 이 TV에 보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TV에 인터넷이 켜 있는데 여기 앉아서 한번 보시죠. 네, 뭐 좀 환하니 공부할 만한 분위기가 나죠. 자, 여기 TV 요거를요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이름은 바로 뭐냐면 경제학 짱박사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뭐라고 정할지 잘 몰라가지고 또 간평사 준비하시는 또 어떤 제자분께 문의를 좀 드려봤더니 뭐뭐뭐 TV 이런 걸 많이 붙인대요. 근데 TV는 좀 그렇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해가지고 그냥 우선은 나중에 한 뭐 3달 후에 바꿀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경제학 짱박사로 해놨고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 이런 게 제 사실은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일찍 만들었더라고요. 2007년에 진짜 만들었었는데 뭐 가만히 놔뒀죠. 놔뒀다가 동영상 같은 거를 제가 우연히 재정학이라는 것을 얻게 돼서요. 2013년인가 그때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게 모르게 저는 그냥 재능 기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뭐 제 강의한 거 버리기도 아깝고 어떻게 얻게 됐는데 추억으로 남겨야겠다 해가지고요.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1시간 이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게 뭐 구글에서 인수한 다음부터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길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거기다 넣어놨는데 구독자가 한 2, 300 이렇게 있었어요. 한 200명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진도를 다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충 어떤 수업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019년 1학기죠. 1학기 3월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한 300개 정도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데다가 그래서 구독자도 제가 수업 듣는 학생들 강제로 가입해 해가지고요.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 1200 몇 명인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기초경제 수학도 제가 지금 이렇게 틈틈이 찍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경작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와 또 수학적인 계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요 기초 수학을 좀 마스터 하시게 되면 이게 말이 덧셈 뺄셈부터 나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기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미분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거까지 제가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뭐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교재 자체가 되게 친절하고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재만 보셔도 되는데 또 사실 수학 같은 거는 또 혼자 보기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원래 이제 전에는 학원에서 했었는데요. 기본 강의 하기도 시간이 좀 부족한지라 그냥 여기다 유튜브로 약간 대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한번 참고로 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요게 이제 준비가 되시면 경제학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뒤에 연습 문제가 덧셈, 뺄셈, 지수, 분수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다 경제학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경제학 기출 문제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평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같이 공조하신 분들이 세무대학에 계신 또 간평사 를 전담으로 그쪽 반을 학과를 운영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간평사 기출문제로 이제 또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특히 간평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 지기 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하게 게시판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제 게시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뭐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필요한, 간평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강의가 있으면, 영상이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특히 전에 간평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시험에 간평사랑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왜 기출문제를 잘 꼼꼼히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거도 제가 다시 해서 올려놓을 텐데, 여기 카페 들어가셔서 요 링크를 하시면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것들도 수업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교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기본서는요, 작년과는 달리 제 간평사에 맞춘 기본서를 올해 출간할 겁니다. 지금 표지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아무튼 좀 기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경제수학책이 요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경작이 이제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이렇게 어떤 학생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좀 필기를 좀 잘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필기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필기 노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보시게 되면 필기하는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딱 요거에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가 설명하는 그래프나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객관식 교재인데, 이게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별로 잘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숙지하시고 꼭 풀어야 할 문제를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합격으로 가는, 박수를 받는 그 길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 이름이 있고요. 전화번호는 좀 공개하긴 그래서 010의 경제학 최종 완성 이렇게 해놨고요.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메일이니까 메일 주시고, 제가 강의하는 학원은 합격의 법학원이니까 그쪽에서 한번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좀 더 관심 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메일 주시거나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업 시간에 뵙기를 고대하면서 네,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